실거주 만족도를 돈으로 환산해보라. 절대 환산 못합니다. 저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집을 삼에 있어서는 그 집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거주 투자를 먼저 해야 되나요? 투자주택을 먼저 마련해야 될까요? 사람들과는 다 틀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 없는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실거주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투자가 돼요. 그런데 실거주가 흔들리는 순간 투자를 흔들게 됩니다. 투자는 본인의 전략에 의해서 기간을 산정하고 그 기간 안에 매도 또는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거주는 그렇지가 않지요. 본인의 생활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가변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내 투자 물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해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사실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내가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단단하게 실거주집 한 개 딱 만들어 놓고 나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실거주집 할 집 찾고 있는데 그 집은 어디를 할까요? 투자 개념을 아예 넣지 마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실거주는 그냥 하면 한 5년 이상은 살게 되는 집을 생각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2년 안에 이사 갈지언정 입지와 물건 가치를 따짐에 있어서 내가 이 아파트 들어가면 5년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거주 주택을 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일 첫째로 매수하시는 분이 직장이라는 게 있으실 거고 그 직장에 오가는데 편한 지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자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자녀분들의 교육과도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원하는 상권이라든지 교통 그리고 공원 같은 것들도 다 따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의 가치에 따라서 만족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만족도를 다 더했을 때 나오는 실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그냥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좋다라고 정해주면 안 되고 본인한테 맞는 거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실거주가 안정이 되고요. 나중에 보면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 지역이 남들도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간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될까? 어떤 돈이 많이 되는 지역이 어딜까? 돈이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어딜까? 거기 실거주 가면 어떻게 돼요? 팔지 못해요, 그냥. 못 팔아. 왜? 그거 팔아가지고 딴 데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실거주 만족도를 버릴 수가 없거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내 실거주 만족도가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택을 실거주집으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과 대전 어디를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본인이 살기 편한 곳으로 가시라. 본인이 판단을 못하겠으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 또는 내 자식이 원하는 데 가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나중에 가장 안정적인 실거주 만족도를 만들어내고 추후에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저는 신혼집을 차렸고 애 없을 때 이사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서 3년 뒤에 이사를 하고 애가 생기고 2년 뒤에 다시 또 이사를 하고 또 6개월 뒤에 다시 이사를 하고 계속 했어요. 처음부터 해운대에 오고 싶었어요. 해운대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 내 돈에서 맞는 그나마 내 실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을 했죠. 그 실거주 만족도가 완벽하게 저한테 만족이 되지 않죠. 근데 제가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 실거주 만족도가 올라가는 곳으로 계속 이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해운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임의로 이사를 할 뻔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실거주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이 필요가 없거든. 나는 파릇파릇한 정원이 필요한 사람이지 백화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김해에 너무 잘 돼 있는 걸 제가 봤어. 그래서 거기 너무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실거주 만족도고 내 와이프와 내 아이의 실거주 만족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됐죠. 김해에 가면. 배우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실거주집에 대해서만큼은 상관 안 하면 안 되겠냐. 투자성으로 안 보면 안 되겠냐. 자꾸 이사 다니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100%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실거주집으로 돈 벌고 싶지는 않다. 돈은 투자 물건으로 벌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돈이 움직이는 쪽으로 항상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바꾸고 실거주 만족도가 좋은 곳이 어디일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대전 둘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께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거주는 돈이 아니라 본인의 실거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집 있는데 실거주가 없다. 실거주가 없으면 서울집이 아무리 올라서 부자가 돼도 불안해요. 사실 그냥 내가 실거주할 집을 못 살 것 같거든. 서울은 투자로 산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서울이 본인에게 실거주 만족도를 주는 아파트가 아니거든. 서울을 투자로 지금 사놓은 상황에서 평택에 지금 예를 들면 전세를 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평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부분은 평택의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평택에 있는 것이. 근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가도 나중에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평택이 직장이시니까.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가 꼬이니까 취득세까지 내야 되고, 근데 집값은 올라갈 것 같고 전세가도 올라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 실거주 만족도가 무너질까봐 그게 겁나는 거잖아요. 돈 한 번 벌면 뭐예요? 내가 고생하는데. 내 살 집이 정작 없다는데, 돈은 억만금을 벌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사람이 잘 살자고 투자를 하는 거지.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할 건데요? 2시간씩 차 타고 다녀야 된다, 직장에. 아침에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11시 돼갖고 와야 된다. 근데 나 부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사항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실거주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집으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택집 안 올라요. 값이 안 올라도 내 실거주 만족도가 향상되면, 내 실거주 만족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거. 내 실거주 만족도를 돈으로 환산해보라. 절대 환산 못합니다. 저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집을 삼에 있어서는 그 집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5년 살아야 돼요. 집 사면. 집 사면 5년 살아야 돼요. 그 5년 사는데 문제 없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뭐 2년 살고 8년 만이 있더라도 사는 그 순간에는 내가 5년 동안 여기 강제로 살게 된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문제 없는 건가? 내 실거주 만족도에 문제가 없는지를 꼭 살펴보시라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